회장님, 오늘도 또 오셨군요. 카페 주인의 인사에 70대 노인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공허합니다. 남자는 창가 자리로 걸어갑니다. 늘 앉던 그 자리. 그리고 그 맞은편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를 향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안 왔구나. 중얼거림이 카페 안에 흩어집니다. 카페 직원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습니다. 저 노인이 누군가를 기다린 지 벌써 수년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분 대체 누굴 기다리시는 걸까요?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묻습니다. 글쎄 아무도 몰라. 하지만 매일 오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립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섭니다. 단발머리.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아 노인을 바라봅니다. 관찰하듯, 기다리듯. 노인은 그녀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인 옆에 서 있던 40대 후반의 여성 비서 착용하는 그 여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또 저 여자야. 경아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최근 몇 주째 저 여자는 회장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 닮았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회장의 딸과 서울 강남. 화려한 백화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오래된 골목. 그곳에 카페 오리진이 있습니다.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따뜻합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빈티지 조명,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사진들. 이곳의 단골 손님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윤성우 회장입니다.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 하지만 그는 화려한 본사 건물이 아닌 이 작은 카페를 매일 아침 찾습니다. 회장님, 평소대로 아메리카노 2잔 드릴까요? 카페 주인이 묻습니다. 그래요. 늘 그랬듯이. 성우는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바라봅니다. 빈 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고 믿는 듯 조심스럽게 커피를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올까?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습니다. 비서 경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매일 같은 광경, 매일 같은 기다림, 그리고 매일 같은 실망. 회장님, 경아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있으십니다. 슬슬 출발하셔야. 알아요. 조금만 더. 성우는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킵니다. 경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회장은 결국 회의에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아 씨는 이해 못하겠죠. 성우가 갑자기 말합니다. 왜 제가 매일 여기 오는지. 경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애가 여기 올 거예요. 반드시. 성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애는 여기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카페의 따뜻한 빛을, 나무 냄새를, 커피 향을 다 좋아했죠. 경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회장님, 지아는 꼭 돌아올 겁니다. 성우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윤지아는 2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실종되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성우의 기억은 손상되었습니다. 단기 기억장애, 부분 기억소실, 특정 시기 이전의 일은 또렷하지만 이후의 사건들은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중간중간 빠진 것처럼. 하지만 단 하나, 딸 지아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합니다. 아니, 너무 선명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카페를 나서는 길. 경아는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또 그 여자입니다. 검은 후드티, 단발머리, 말수 적은 표정. 카페 건너편 골목 입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아는 회장을 차로 모신 뒤 다시 그 여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대체 누구지? 경아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회사로 돌아온 뒤 경아는 비밀리에 보안팀장을 불러들입니다. 최근 회장님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됩니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20대 후반, 단발머리, 검은 옷 선호. 그리고 경아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얼굴이 고 지아 양과 비슷합니다. 보안팀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혹시 사칭범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기억 손상을 이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22년 전 그 사고. 회장님의 아내와 딸이 함께 탄 차가 산길에서 추락했습니다. 아내 이혜진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딸 지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성우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졌고 판단력은 떨어졌습니다. 회사 경영은 사실상 경아와 이사진이 떠맡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단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회장님 아직도 그 시간에 갇혀 계시는군요. 경아는 한숨을 쉽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안팀장입니다. 그 여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름은 윤서진. 29세. 직업은 프리랜서 기록 보관 전문가라고 합니다. 기록 보관? 네. 주로 오래된 자료나 사건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의 아버지가 주태석입니다. 경아는 숨이 멎습니다. 주태석이라니 그 운전기사 주태석 말입니까? 네. 22년 전 사고 당일 운전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경아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같은 시각. 서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 앞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윤성우 회장의 동선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카페 오리진 도착. 8시 15분 출발. 낮 12시 본사 식당에서 점심. 오후 6시 퇴근 후 자택으로 직행. 완벽한 패턴입니다. 서진은 수첩을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적습니다. 기억은 아직도 그 시점에 머물러 있고 아빠는 나를 죽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합니다. 아빠. 그녀는 자신이 쓴 단어를 응시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의 딸이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럽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라벨에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꺼내 손에 줍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죠. 22년 동안 숨겨졌던 그 진실을 서진은 다시 수첩에 적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인 유도현을 만납니다. 도현은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성우야,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나? 기억 손상이 악화되고 있어. 최근 사건을 점점 더 붙잡지 못하고 있어. 어제 일도 오늘이 되면 흐릿해지는 수준이야. 성우는 담담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도현이 이어서 말합니다. 22년 전 사고에 대한 기억만큼은 너무 또렷해. 마치 어제 일처럼. 이건 정상적인 기억 손상 패턴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야? 뇌가 특정 기억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가 의도적으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일 수도 있어.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왜?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의 뇌는 그날 이후로 시간을 멈춰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22년 전 그날 밤. 산길. 빗소리. 그리고 전화벨. 여보, 지금 어디야? 아내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요. 우리는 먼저 갈게요. 지아가 아빠 보고 싶어 해서. 알았어. 조심히 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고입니다. 부인과 따님이 탄 차가. 성우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즉사, 딸은 실종. 그날 밤 성우는 혼자 남아 절규했습니다. 지아야, 너는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그의 목소리는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 중 실수로 녹음한 음성 파일. 그리고 그날 이후 성우의 기억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오후, 성우는 다시 카페 오리진에 있습니다. 경아는 우산을 챙기며 말합니다. 회장님, 비가 많이 옵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조금만 더. 성우는 여전히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흠뻑 젖은 모습의 서진이 들어섭니다. 경아는 즉시 경계합니다. 저 여자. 하지만 서진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장 성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경아가 막아섭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께 무슨 용건이십니까? 서진은 경아를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성우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서진의 얼굴을 봅니다. 순간 무언가가 스칩니다. 낯익은 듯한 느낌. 어딘가에서 본 듯한 착각. 당신은. 성우의 입술이 떨립니다. 경아는 급히 개입합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수상한. 잠깐. 성우가 손을 듭니다. 당신 누구죠? 서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성우를 바라봅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집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경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진의 팔을 잡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회장님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성우를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22년 전 그날의 진실을요.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모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경아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당신 아버지가? 네. 운전기사 주태석.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춥니다. 경아는 서진을 카페 밖으로 끌어냅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하는 겁니까?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회장님 따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접근하는 겁니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진실? 서진은 경아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잃어버린 그 시간의 진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진실입니다. 경아는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20년 넘게 회장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서진의 말에 경아는 분노합니다.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제 아버지 주태석은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실종되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숨어 지내시다가 병으로. 경아는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회장님께 전하라고. 무슨 진실입니까?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성우, 경아, 그리고 서진은 성우의 서재에 모입니다. 노트북이 켜지고 USB가 삽입됩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보입니다. 최후 진술 주태석. 서진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50대 남자가 나타납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입니다. 주태석입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22년 전 그날 부인과 따님을 모시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태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필사적으로 차를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태석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차는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는 즉시 숨지셨습니다. 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따님 지아 양은 살아계셨습니다. 경아는 숨을 멈춥니다. 뭐라고요? 지아 양은 뒷좌석에서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럼 지아가... 제가 지아 양을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아가 소리칩니다. 태석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누군가 차를 조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사고 직후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태석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아 양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 범인이 다시 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겁니까? 네. 저는 지아 양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지방에서 작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경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석은 긴 침묵 끝에 말합니다. 저는 지아 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제 딸 서진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진에게만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 회장님께 진실을 전하라고. 영상이 끝납니다. 서재는 침묵에 잠깁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봅니다. 그럼 내 딸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회장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진은 일어섭니다. 카페 오리진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그곳에? 그곳에 지아 양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카페 오리진에 모입니다. 카페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회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서진이 말합니다. 저쪽 벽 혹시 리모델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개업 일에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카페의 자랑이거든요. 서진은 카페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오래된 나무 벽입니다. 이 벽 뒤에 타임캡슐이 숨겨져 있습니다. 타임캡슐이요? 카페 주인이 되묻습니다. 네. 22년 전 지아 양이 직접 숨긴 것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갑니다. 서진은 벽의 특정 부분을 손으로 더듬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판을 발견합니다. 살짝 느슨합니다. 여기입니다. 나무판이 제거되자 작은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 낡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냅니다. 이게 뚜껑을 엽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필체입니다. 성우는 편지를 펼칩니다. 아빠에게. 내일은 엄마랑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야. 아빠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빠는 항상 바쁘지. 엄마가 또 울었어. 아빠가 안 온다고. 나는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아빠, 나는 진짜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엄마랑 있는 것도 좋지만 아빠 옆이 제일 좋아. 이 편지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에 숨길 거야. 아빠가 기억하지? 내가 6살 때 아빠랑 여기 와서 비밀 상자 만들었잖아. 아빠가 말했잖아. 힘들 때는 여기에 소원을 적어서 넣으라고. 내 소원은 하나야. 아빠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일 다녀올게. 아빠 사랑해. 지아가. 편지를 읽던 성우의 손이 멈춥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지아야. 성우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경아는 옆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아 양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이 어디 있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마지막 증언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온 세 사람. 서진은 두 번째 영상 파일을 엽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화면에 더욱 수척해진 태석이 나타납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은 기침을 합니다. 그날 저는 차를 점검하다가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자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화면을 노려봅니다. 저는 즉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아 양을 데리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경아가 화면을 향해 묻습니다. 태석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망설입니다. 범인이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경아는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차는 회사 정비팀에서 관리하는 차였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태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고 전날 저는 누군가 차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구입니까? 태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지아 양을 보호하기 위해. 성우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럼 내 딸은 22년 동안 혼자. 아닙니다. 태석은 고개를 듭니다. 지아 양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뭐라고요? 사고 2년 후 상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지아 양을 다시 회장님께 보내려 했습니다. 경아는 숨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아 양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니 무슨 뜻입니까? 사고의 충격으로 회장님의 기억이 손상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의 일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죠. 태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아 양이 돌아왔을 때 회장님께서는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래서요? 지아 양은 다른 신분으로 회장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아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다른 신분이라니. 태석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회장님, 지아 양은 지금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습니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아를 바라봅니다. 경아는 그 시선을 느끼고 뒤로 물러섭니다. 왜 저를 보는 겁니까? 서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경아 씨, 아니 지아 씨. 경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차경아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22년 전 당신은 10살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제 아버지 누이댁에서 지냈죠.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회장님께 돌아왔습니다. 경아는 뒤로 물러섭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기억 손상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서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차경하라는 이름으로. 성우는 경아를 바라봅니다. 경아 씨. 경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은 신분 기록입니다. 차경하라는 사람은 실제로는 24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경아는 그 서류를 보고 주저앉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신분을 빌려 회장님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서진은 경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회장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경아는, 아니 지아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경아 씨,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겁니까? 지아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22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고 후 깨어났을 때 주태석 아저씨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성우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도 죽은 것으로 위장해야 안전하다고. 지아야. 저는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저씨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지아는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몰라보셨어요. 성우는 무너집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지아는 성우를 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괜찮았어요. 경아, 아니 지아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경아가 되었어요. 비서가 되어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매일매일.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서진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넌 왜 말하지 않았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지아는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억을 잃으셨어요.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잊으셨죠. 성우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대신 비서로서 아버지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지아야. 아버지가 매일 아침 카페에 가시는 것도 저를 기다리시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건 10살의 지아였으니까요. 40대가 된 제가 아니라. 성우는 그녀를 꼭 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듭니다. 서진 씨,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서진은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고맙습니다. 지아가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주태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도 그걸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성우가 부릅니다. 서진 씨. 서진이 멈춥니다. 태석 씨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옳은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회장님. 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뜹니다. 무슨 뜻입니까?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아도 긴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 아버지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22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성우는 그 봉투를 받아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저를 잊으실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은 사라져도 괜찮아. 성우는 지아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내 마음은 널 기억할 테니까. 지아는 그 말에 눈물을 쏟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지아야. 22년 동안 넌 혼자 너무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아버지와 딸로 마주합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아침 햇살이 카페 오리진을 비춥니다. 성우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맞은편 의자에 지아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지아는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경아 씨 아니 지아야. 네 아버지. 오늘은 기억하고 있구나. 지아는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이 되면. 괜찮아. 성우는 손수첩을 꺼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야. 매일 아침 이걸 읽으면 기억할 수 있대.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비서 차경아는 나의 딸 윤지아입니다. 지아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카페 창밖에서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봤죠? 지아 씨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카페 안. 성우와 지아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아야. 네 아버지. 그동안 비서로 있으면서 힘들지 않았니? 지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매일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넌 본래 삶을 살지 못했잖니. 본래 삶이요? 지아는 웃습니다. 제 본래 삶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비서로서든 딸로서든 상관없어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딸로 살아라. 내 아버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골목에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무엇을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카페 주인은 의아해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보지 못했을 뿐.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첩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며칠 후, 성우는 서재에서 서진이 남긴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22년 전 사고 조사 자료, 회사 정비 기록, 의문의 인물 목격담. 성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춥니다. 사고 전날 회사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사진. 누군가 차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체격이 익숙합니다. 지아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성우는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누구 같니? 지아는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알아보겠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체격 그리고 이 걸음걸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에요. 누구지?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무님, 강민호 전무님이에요. 성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강민호.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명. 성우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 하지만 22년 전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회장 자리를 원했지만 성우는 거부했습니다. 그 직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설마. 성우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혜진과 너를 위해서라도. 그는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검찰에 연락하겠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강민호가 서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전화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 앞을 막아섭니다. 범인은 당신이었군요. 민호는 냉소를 짓습니다. 22년 만에 알았군. 늦었어. 성우는 분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민호는 비웃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셨겠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그림자 아래 살았는지. 항상 2인자.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는 위치.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서 내 가족을 죽이려 했습니까? 처음에는 회장님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깨를 으쓱입니다. 부인과 따님이 그 차를 타셨더군요. 뭐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무너지면 회사는 제 것이니까. 지아는 분노에 떱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미안하지 않아요. 민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이건 비즈니스니까. 성우는 앞으로 나섭니다. 당장 총을 내려놓으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민호는 총을 겨눕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겠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립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움직이지 마. 민호는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그 틈에 지아가 그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경찰들이 민호를 제압합니다. 강민호,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습니다. 성우는 그를 내려다봅니다. 민호 씨, 당신과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갑니다. 방 안에는 성우와 지아만 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구나. 지아는 아버지를 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혜진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범인을 찾았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찾았어.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아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석 달 후, 카페 오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성우는 더 이상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지아와 함께 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카페에 들어섭니다. 카페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회장님, 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아는 이제 자연스럽게 딸로 소개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경아 비서는 윤지아 상무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딸이 살아있었고 20년 동안 비서로 일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성우의 기억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날은 지아를 기억하지만 어떤 날은 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수첩을 읽습니다. 나의 딸 윤지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커피 나왔어요. 지아가 커피 잔을 건넵니다. 성우는 받아들며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아, 맞다. 까먹을 뻔했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골목, 햇살,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이제는 특별합니다. 지아야, 내 아버지, 행복하니? 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네. 비록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아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오셔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2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널 기다렸구나. 기억은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나 보다. 내 아버지.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따뜻한 장면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서진이 들어섭니다. 서진 씨. 지아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은 수줍게 웃습니다. 혹시 방해되나요? 아니에요. 같이 앉아요. 서진은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합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부탁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아는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서진 씨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진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정말요? 네.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카페 오리진의 노을빛이 쏟아집니다. 성우와 지아는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갈까요? 그래.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섭니다. 서진은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성우가 말합니다. 지아야. 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또 잊을 수 있다. 알아요. 미안하구나. 지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제가 누군지. 그래도 되겠니? 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말씀드릴 거예요. 성우는 딸을 꼭 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려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분 다 행복해 보여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자에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나의 딸 윤지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차경하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나를 기억해 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성우는 수첩을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지아가 들어옵니다. 성우는 그녀를 바라봅니다. 지아야. 네, 아버지. 오늘도 기억하세요? 그래, 오늘은 기억한다. 지아는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침 먹으러 갈까요? 어디로? 카페 오리진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우리 둘이서.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남아있으니까요. 카페 오리진. 창가 자리.
성우와 지아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빈 의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지아야, 내 아버지, 행복하니?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골목에 사람들이 오갑니다. 일상이 흐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일 아침 기억이 다시 지워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지아는 아버지 곁에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말해줄 것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아예요.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우는 지아의 손을 꼭 잡습니다. 드디어 널 찾았다. 내 아버지.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카페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흐릅니다. 2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22년의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하는 시작. 기억을 잃은 재벌 회장은 매일 같은 카페에서 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이미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단지 보지 못했을 뿐.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방법을.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1년 후. 카페 오리진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성우와 지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명패. 22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사랑.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저 사진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걸까? 카페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주 긴 이야기죠. 하지만 결말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성우와 지아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을 잃은 아버지와 그를 포기하지 않은 딸의 이야기. 22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